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당뇨나 고혈압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많이들 보시죠. 자, 흔한 만큼 방심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성인병들은요, 합병증이 위험해서 또 조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요, 그 흔한 당뇨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수술비까지 챙길 수 있는 가성비 플랜이 있다고 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가성비 좋은 당뇨 보험, 수술비 보험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3대 진단 수술 플랜을 주제로 또 수술비 보험들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정말 저렴한 보험료로 내게 필요한 보장들 챙겨보시고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번호 통해서 보험 고민들도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열려있고요. 자, 무료 문자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당뇨 얼마나 흔한지 아시죠? 이런 당뇨에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수술비까지 많이 받을 수 있는 플랜 단돈 2만 원에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백수선 전문가님과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백주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3월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 3월 달에는 매년 이제 리프라이싱이라고 해가지고 보험료 인상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정신없이 보험사들도 진행이 되는데 이제 마무리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오늘은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님들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좋은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구 당뇨 및 수술 플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 따로 보시고 수술비 플랜 따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해드릴 건데 내용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매년 국가에서도 지정해줘서 건강검진 받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나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매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검진들을 통해서 보다 보면은 10명 중에 한 6명이 질환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건강검진 판정 비율 현황을 보게 되면은 건강검진 10명 중에 6명이 질환 또는 질환 의심이라는 소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명 중에 6명, 4명만 정상적으로 판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발병되는 질환들을 보게 되면은 당뇨나 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검진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확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보험을 준비하신 데 있어서 조금만 주의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발병되고 주변에 흔한 당뇨에 대해서 진단비를 주는 보험회사가 있어서 이게 시간이 또 지나면은 보험회사들이 그 특약을 없애기도 하니까 참고하셔서 질환이 당뇨나 이런 것들이 걱정되시면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뇨 원인 중에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유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둘 다 당뇨병인 경우에는 거의 30% 정도가 내가 당뇨에 걸릴 확률이 생기는 거고, 한쪽만 당뇨병일 경우에는 15% 정도가 당뇨 진단을 받는 통계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영향도 비만이나 연령 때문에 중년 이후에 또는 식생활이나 스트레스, 다양한 외과적인 수술, 위절제 수술 같은 거 받을 경우에도 당뇨의 발병이 높게 되겠죠. 그리고 당뇨로 보면은 갈증이나 소변량 증가 또는 과식 등의 이제 질환 증상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계를 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는 당뇨라는 질환은 한 50대가 넘어가면 발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은 30, 40대가 가장 발병률이 높아요. 보시면은 이 30, 40대가 발병률이 환자가 증가하는 비율인데요. 2003년도 대비해가지고 2012년도에 보니까 30, 40대가 300%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오히려 60대, 70대에 가면은 당뇨 증가율이
적어지는데 30대, 40대에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다는 거는 우리가 스트레스나 기타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적인 요인도 당뇨 발병의 큰 원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당뇨뿐만 아니고 고혈압이나 당뇨를 받을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10명 중에 3명은 고혈압 환자이고 그중에 3명 중에 1명은 자신이 질환이 있는 것조차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 5명 중에 2명은 혈압 강화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의 5명 중에 3명은 본인이 혈압을 140에서 90 미만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혈압이 있지만 본인이 혈압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명 중에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에 3명은 자신이 당뇨라는 질환이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하네요. 또 하나 당뇨병 환자 5명 중에 2명은 혈당 강화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당뇨가 있지만 당뇨라는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는 거죠. 당뇨병 환자 10명 중에 또 7명은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언급하는 것들은 당뇨나 혈압은 우리 쪽에 정말로 많이 와 있는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고 합니다. 물론 실손보험이 있으면 내가 치료받는 것들을 다 보장받으실 수 있겠죠. 당뇨 처방받는 것들. 하지만 거기에 진단비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나한테 좀 더 유리하고 좋은 보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잘 조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뇌졸중이나 심부전, 급성심근경색, 부정맥 이런 질환들이 합병증이 발병될 수 있다는 거고 당뇨를 잘 조절하지 않으면은 망막변증, 신장병증, 그다음에 신경병증, 관상동맥 질환 뭐 이런 뇌질환이나 이런 것들도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혈압이나 당뇨가 합병증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걸. 그런데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가지실 필요가 있고 보험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보완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수술 플랜을 안내를 드리기 전에 이런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실손보험이 인상액이 크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걱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착한 실손으로 바꾸네 다양하게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내가 실손보험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 반드시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시기 전에는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왜냐? 단순히 보험료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실손보험을 지금 착한 실손으로 변경하셨을 때는 보장에서 큰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보험료뿐만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전환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실손보험이 되게 좋은 보험인 건 알고 있는데 가입이 안 되시는 유병력자분들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계속 오르는 실손보험 100세까지 유지 가능할까요? 사실 이거는 전부 다 물음표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갖고 있는 실손보험을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 인상률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큰돈 드는 큰 질환 또는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보험료는 변동이 없고 뭐 이렇게 수술비 플랜을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 또는 납입 면제 혜택도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보험들을 준비하시려고 하실 때 가성비가 있게끔 준비하시는 방법으로 수술 플랜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내가 실손보험이 없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고 실손보험과 수술비 플랜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무조건 실손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수술비 보험을 이제 보시다 보면은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 중복 보상이 돼요. 중복 보상이 된다는 거는 한 번 수술하고 진단비처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수술비는 회당 지급이 되니까 계속 보장이 된다는 거고 실손 의료비 보험을 그나마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은 수술비 플랜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절대로 실손보험보다 더 수술비 플랜이 좋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손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으면 당연히 실손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수술비 플랜으로 많이 드는 수술비들을 내가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혜택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단비 보장 금액 보완을 하자. 요거는 진단비가 수술비보다는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근데 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진단비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수술비 플랜을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비 재원도 준비하실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해당 지급되고 이 중복보장이라는 건 하나 더 여러 개의 보험이 있을 때도 계속 중복보상, 이 보험에서도 나오고 저 보험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뇌나 심혈관 질환 수술비, 종수술비 또는 100일대 수술비 등 다양한 수술 특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맥락으로 이 당뇨와 수술비 플랜을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하나 보상을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 플랜입니다. 사실 당뇨 플랜, 저는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처음 접하면서 이건 굉장히 놀랍다. 그리고 조만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료되거나 감액시키지 않을까 진단비를.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 전체적인 보험회사들 중에 지금 이 당뇨 플랜으로 해가지고 당화혈색소 6.5 이상이 나오면은 진단비를 500 주는 보험회사가 사실 그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보험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래 이 조건으로 유지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당뇨만 딱 나는 가져가고 싶어.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 가족력이 있거나 나는 식습관이 조금 이런 거에 질환에 대해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당뇨 플랜을 저렴하게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본 계약이 이제 상해 사망이 들어가고요. 80% 이상 후유장이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당뇨 진단비. 당화혈색소 6.5 이상이 되면 당뇨 진단을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흔히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이 당화혈색소가 통상적으로 한 6.8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당뇨약 먹는데 그렇게 크게 건강에 지장 없으신 분들이 6.8 정도로 되는 거니까 6.5 정도라는 거는 크게 당뇨가 와가지고 합병증이 오는 상태는 아니고 당뇨라는 확진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 경우에 500만 원의 진단비가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급성당뇨 합병증 치료비, 만성당뇨 합병증 진단비, 중증당뇨 합병증 진단비 요 세 가지 특약을 같이 부과해서 이 전체적인 5가지가 당뇨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험료가 비싸냐 안 비싸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 이 당뇨보험 하나만으로 내가 당뇨를 걱정하는 걸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보완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과하다 싶으면 못 하실 텐데 얘는 10년 갱신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보시게 되면은 30세부터 40세, 50세 보시게 되면은 남성이 15,000원, 23,000원, 2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55세 가서도 그렇게 크게 인상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보험료가 갱신됐을 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60세가 넘어가면서 당뇨 오히려 보험료는 싸지는데 이거는 진단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5세까지는 500만 원을 주는데 56세부터 65세까지는 300으로 줄고 65세가 넘어가고 70세까지는 200이 진단금이 준다. 그리고 이 당뇨 플랜은 70세까지만 가입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이거를 소개드리는 거는 이 보험료 납입하는 보험료의 수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소개를 드리는데 문제는 당뇨 플랜을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이 보험 자체는 건강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이 됐고 그분들한테 제한을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당뇨약을 먹고 있다, 혈압약을 먹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당뇨는 무조건 안 되겠지만 혈압 같은 경우는 심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거절나실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병자가 아닌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시는 준비하시면 좋은 보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당뇨 플랜에 당뇨만 되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당뇨에다가 이 수술비 특약을 같이 부과해서 내가 당뇨로 인해서 수술을 받거나 했을 때 추가적인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당뇨 플랜에다가 이제 88대 질병 수술비라는 걸 같이 넣었을 때는 40세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백내장을 했을 때는 80만 원의 수술비를 받고요. 녹내장은 1,050만 원, 당뇨성 백내장은 3,55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 당뇨라는 질병이 오고 나서 백내장이 그 원인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크게 수술비 플랜으로 보험을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순환계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도 5,050만 원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신장도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진단비를 넣고 그다음에 수술비 플랜을 같이 보강해서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혹시 진단비는 잘 되어 있는데 수술비 플랜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보시게 되면은 크게 이렇게 되는 거죠. 40세의 경우에는 한 37,000원 정도 나오고요. 50세의 남성의 경우는 48,000원 정도, 60세는 44,000원, 70세는 43,000원 이렇게 됩니다. 여성은 물론 남성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플랜은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플랜이에요. 건강하다는 거는 뭐 간단하게 뭐 다리가 부러져서 입원이나 수술하셨다라는 부분은 질병과 관련되니까 고지를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되겠지만 내가 혈압약을 복용한다 또는 질병으로 수술했다라고 했을 때는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10년마다 갱신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갱신하면 굉장히 겁나잖아요. 많이 인상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걸로 봤을 때는 현재 40세가 37,000원이고 50세가 48,000원이라는 거는 한 11,000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있다고 하면은 이 갱신형으로 충분히 가져가셔도 큰 리스크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요거를 준비하실 때는 당뇨병 진단 500 거기에 내가 진단비로만 유지가 돼 있어가지고 좀 더 보완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 이 수술비 플랜만 당뇨 없이 가져가셔도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대, 60대 넘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준비하실 수술비 플랜만 따로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건강하신 분들이 선택하시는 보완 플랜으로 당뇨와 수술비 플랜을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내가 유병자야. 이 유병자라고 하는 거는 당뇨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혈압약을 복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과거에 입원이나 수술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입원이나 수술.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 335라 그래서 뭐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필요 소견 받은 적 없고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한 적 없고 5년 이내에 암이나 뭐 협심증, 기타 급성심근경색 이런 질환에 진단받은 적 없다라고 하시면은 가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부담 갖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뇌혈관 수술, 허혈심장질환 수술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진단비로 가져가기에는 보험료도 비싸고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수술비로 보완을 하셔가지고 준비하시고 질병 수술과 상해 수술 모든 질병 또는 모든 상해를 수술했을 때도 30만 원, 50만 원 지급되는 거기에 112대 질병과 요거를 같이 부합해가지고 하시면은 그래도 내가 준비한 보험에 보완하는 걸로 해가지고 웬만한 수술은 보장이 다 되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로만 딱 꾸미신다고 하셔도 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부담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보시면은 40세부터 제가 60세까지 했을 때 이렇게 남성은 60세인 경우는 45,000원 정도 나오는 거고 여성은 4만 원 정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근데 40대인 경우에는 19,000원과 여성은 23,000원 정도 나오는데 얘는 20년 갱신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비갱신형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가성비를 높이는 거고 기존에 있는 보험에 보완을 하시는 거니까 절대 보험료에 부담이 되시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수술비 플랜 20년으로 준비하셔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연령별로 보험료 인상폭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두려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완하는 방법으로 제일 중요한 수술만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술들이 뭘 보장해 주느냐 보시면은
112대 112가지에 대한 질환을 나눠가지고 수술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 비하면 갑상선 질환 또는 뭐 이렇게 관절염 다양하게 이렇게 수술비 플랜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종류에 해당되는 큰 수술은 1,000만 원이 나오는 거고 200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 100만 원, 6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의 경중에 따라서 내가 큰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수술보험도 많이 나오는 거고 간단한 수술 경우에는 수술보험도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나의 보험료를 줄이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과거에 진단비만 있으신 분들 또는 병력이 있어서 내가 보험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선택하시면 분명히 부담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당뇨와 수술비 플랜으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기존에 있는 보험에다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기존에 있는 보험을 해지하고 하시는 것들이 아니고 물론 전체적인 플랜이 잘못되어 있다면 리모델링을 하시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진단비만 잘 되어 있고 우리 질환이 이런 것들이 걱정되고 내가 병력이 있는데 보험료가 좀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저질환이 대표인 당뇨 진단비를 확보하자.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에 없어질 확률도 높거나 감액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 혹시 이런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라. 저렴한 보험료에. 그리고 수술비 보험은 실손보험을 대체한다. 이거는 실손보험만큼 좋다가 아니고 실손보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수술비 플랜으로 좀 실손보험만큼은 아니어도 보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중복 보장도 되고 반복 보상도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비 재원으로서 실손보험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제가 언급한 거 하시고 가입 금액도 크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유병자분들도 모두 이런 플랜들을 준비하실 수 있다. 단 유병자인 경우에는 335라고 해서 고지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게끔 준비하시면은 저렴한 보험료로 필요하신 보험들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네의 강희 씨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건강해 보이시는데 정말 당뇨약만 가볍게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의 당화혈 색소, 이 당뇨 수치가 한 6.8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낮은 6.5만 나와도 정말 초기 당뇨 때에도 진단비를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당뇨 보험이었어요. 지금 전체 보험사 찾아봐도 이렇게 500만 원을 주는 회사는 유일하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비싼 진단비를 보완할 수 있는 수술비까지 챙겨갈 수 있는 너무 좋은 플랜이라서 건강하신 분들만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심 많으실 텐데 지금 몇 가지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실시간으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가족력이 있으시대요. 고혈압이랑 당뇨 가족력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족 중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가족력이 있는 거는 전혀 보험을 준비하시는데 문제가 되시지 않아요. 단지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 가족력이라는 질문을 제가 이 질문에는 나는 현재 확진을 받은 건 아니고 우리 집안에 이런 이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게 보험을 준비하시는데 문제가 됐냐라고 이해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가입이 좀 어려우실 수 있죠. 유병자는 가입이 안 되는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거의 당뇨는 따라오시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가족력이 있으셔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서둘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실손보험 때문에 좀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실비 오르는 것 때문에 다들 걱정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이 수술비 플랜은 수술을 할 때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 물어보시네요.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수술을 받으실 때만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최근에 실손보험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요거를 좀 변경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 수술비 플랜을 변경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실손보험과 현재 착한 실손보험은 반드시 보험료는 현재가 싼데요. 보상은 틀릴 수 있거든요. 요거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래도 다 인지를 했다라는 상황이 되신다고 하면은 기존의 실손보험에서 현재 실손보험을 전환을 하시고 수술비 플랜을 얹으시는 거는 괜찮은 방법일 수 있는데
절대로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수술비 플랜을 선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네, 보험의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정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락 주신 다음에 좋은 보험들 리모델링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백수현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지금 시기에 한 2만 원 정도로 나를 위해서 한 달에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당뇨 때에도 초기 당뇨 때에도 진단비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보험과 내 보험의 업그레이드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어떤 보험인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고 있는 전화번호 통해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3대 진단 수술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훈수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3대 진단비가 아니라 오늘은 또 3대 진단 수술비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다들 진단비는 들고 계셔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오늘 포커스를 어떤 부분에 좀 맞춰주실 건가요? 일단은 진단금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이 물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가지고 계신 이거를 좀 더 보완하려고 하는데 진단비는 솔직히 보험료의 네, 맞아요. 보험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생각해서 수술비 또한 해당 반복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는 게 어때요? 3대 진단에 대한 그거에 대한 수술비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수술 특약들도 아니면 담보들도 그런 것도 확인을 좀 해드리고 제가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수술비에 대해서 예전에는 모르시던 분들도 요즘 방송을 하도 많이 시청을 하셔가지고 좋다는 건 느끼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우리가 3대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질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암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어때요? 암에 걸리신 분들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암은 뭐 5명 중 2명, 뭐 3명 중 1명 이렇게 맞아요. 걸린다고 하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솔직히 생존율을 따지면은 네. 반절 한 10명 중에 5명은 이제 네. 사망에 이르거나 5명은 좀 우연찮게 치료가 되거나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의 현재로서는 거의 한 70%가량이 생존을 하세요. 그만큼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치료비라든가 이런 게 꽤나 많이 들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뭐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뭐 선고가 아니라 그렇죠. 치료만 하면은 나을 수 맞아요, 있다는 맞아요. 확률이 늘어난 건데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좀 돈이 많이 들까요? 엄청 이때는 암 치료 기간을 거의 한 5년 정도로 잡아요. 네. 5년 정도 안에 그래도 재발이라든가 아니면 더 이상의 암 덩어리가 생존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거를 치료 완치 판명을 5년 정도 해서 네.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판명을 내는데 일단 암 치료비로 따지면은 2005년도에 무려 2조 한 6천억 원. 근데 이게 불과 5년 만에 예. 6조 3천억 원. 3배 가까이 계속, 뛰었네요. 예,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그래서 이 밖에 또 암 치료 비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생활을 하는데 뭐 짜질구리한 이제 예. 병원비라든가 아니면 교통비, 생활비 등 이런 걸로 따지면은 거의 이것도 3조에 가까운
이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거의 한 10억 정도, 10조 정도 이런 게 전 국민으로 따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치료비하고 생활비들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전 국민으로 따져봤는데 이제 개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전에 우리가 가입하던 그 암보험만으로는 때문에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암 진단비를 기본적인 제가 구성 플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암 진단비 뭐 평균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두자면 5천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좀 해놓습니다. 거의 네. 물론 예전에 드신 분은 한 2천도 있고 3천도 있으시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준이 1년 연봉 수준 그 정도로 해서 한 5천 정도 기준을 세우셨는데요. 여기에서 암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일단적으로 어떤 치료가 먼저 하실 것 같으세요? 항암 치료가 생각이 당연하죠. 나는데요. 일단 수술 전에는 어떻게든 항암 치료라는 네, 걸 하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또 항암 약물 치료만으로도 또 날 수가 있는 거고요. 아, 네. 그 다음 이제 좀 앞덩어리가 커지면 수술 플랜 이제 수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는 항암 방사선 치료라든가 또는 항암 약물 치료 같은 경우도 각각 1,000만 원씩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단비를 대체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요새는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좋은 세포도 또 치료를 죽이기 때문에 네. 표적 항암이라는 새로운 담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5천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단비를 제외하고도 약 한 5천에서 또 7천까지 그러니까 진단비하고 치료비를 합치면 1억 이상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와, 예전에는 암보험 하면은 진단비밖에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그렇죠. 비싸서 엄두를 못 냈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1억 원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험료가 그래도 한 얼마 될까요? 일단은 진단금이라는 자체고 평생 가져갈 거고 물론 비갱신으로 세팅하셨을 거고 물론 갱신으로 좀 경제적 사정이 여유치 않아서 갱신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진단비가 어느 정도 세팅을 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플랜을 짜봤을 때 수술비나 이러한 치료 플랜 같은 경우는 좀 갱신형으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잡아왔어요. 예. 그래서 딱 30세, 40세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 같은 경우는 뭐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3만 원대, 여성은 4만 원대. 이거 1억 원 플랜 맞죠? 맞습니다. 네, 여기다가 네. 좀 더 추가를 하셔갖고 페이백이 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갱신형도 페이백이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20년을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쳤을 때 10년 정도 경과한 후에 암이 설상가상으로 걸렸다 하면은 이제까지 10년치를 낸 돈을 또 돌려주는 페이백 기능도 있어요. 그렇게 써준 거면 솔직히 그렇게 몇천 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4천 원 정도 차이에서 페이백 기능까지 넣으셔도 이 정도 3, 4만 원대면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페이백을 생각을 하면은 어쩌면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게 그렇죠.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보장만 가져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린 분들, 그 어린이 보험으로는 어때요? 어린이 보험도 물론 어린이라고 해서 뭐 너무 어린 사람만 들 수 있는 보험이 아닌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맞아요.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제일 중요한 시기는 0세부터 7세까지라고 해요. 여기서 9세 이하의 다빈도 수술 순위를 보면은 1티가 이제 편도 절제술 그리고 사타구니 탈장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78%의 네.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 플랜도 물론 3대 진단 수술 플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다빈도 순위를 보고 어린이 보험에서 수술 플랜도 좀 준비를 기존에 갖고 계신 거에서 좀 네.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좀 어느 정도 플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진단비를 제외하고 진단비 기준은 최소로 잡고 기본 담보에다가 질병 수술이라든가 상해 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도 종수술비가 있고 그냥 정액제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거의 웬만한 선천적 질환까지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차입金액은 1천만 원이지만 1에서 5종 정도에 따라서 뭐 1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1대하고 20대 질병까지 수술비까지 보완을 해서 여기서는 뇌혈관, 심혈관뿐만이 아니라 더 커서 이제 당뇨라든가 고혈압까지 이런 것도 1,000만 원 이하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하나 뇌나 심장 수술비 같은 경우는 최대 3천까지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치료비 플랜으로는 괜찮은 보험 플랜이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자녀분들께서 나이만 좀 어리시고 맞으시면은 우리 부모님께서 챙겨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거는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그것도 보험료가 엄청 저렴하죠. 그럴까요? 일단은 7세 제가 7세까지 말씀드렸는데 7세 이하로 따지면
5만 원 선에서 남녀 여자 구분 없이 오, 네. 5만 원 선에서 30년 납을 하고 90세까지 비갱신으로 좀 가져가셔도 5만 원 플랜으로 저렴하게 가실 수 있으니까 기존의 플러스에서 여기까지 포함이 되시면은 좀 더 튼튼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아이들 보험이라도 이런저런 보장 다 넣으려면은 10만 원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부모님들이 맞아요. 많으시던데 네. 5만 원대로 다 가능했습니다. 뭐 연락을 많이 주실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성인분들도 이제 좀 순위를 따져가지고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어린이 보험보다는 성인 보험들이 좀 더 한도가 좀 낮습니다. 아, 네. 이대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각가지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 그런 거 같은 조금씩 한도가 낮은데 일단 그걸 알아보기 전에 성인 다빈도에서 수술 비중을 보면은 역시 1위가 백내장 수술을 굉장히들 많이들 그냥 하세요. 나이가 들면 다들 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흔히 하는 이제 뭐 치질이나 치액 수술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7위 정도에는 스텐트 삽입 수술로 해갖고 협심증이 많이 들어와요. 예. 왜냐하면 사망 순위 2위가 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1위 다음 2위 심장이나 3위에 뇌혈관을 그래서 치중을 두고 수술 플랜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수술 플랜을 암 치료 플랜하고 좀 플러스를 시켜봤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암 치료비만으로도 5천 이상씩을 할 수 있으니 거기다가 일반적인 다빈도 수술 범위를 포함을 해서 어느 정도 플랜을 잡아보면 일단적으로 성인은 기본 질병 수술비가 30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질병 수술비 백내장 제외로 또 1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종수술비를 질병이든 상해든 아까 말씀 어린이 보험하고 마찬가지로 1천만 원까지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100일대 수술비라든가 20일대 질병 수술비도 각각 1,500에서 500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각가지 100일대에서 꼭 100일대까지만 이것만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흔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100일대나 20일대는 흔한 질병들로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이 걸리는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에서 합병증까지 그걸로 인한 원인이 돼서 수술을 하시면은 그 수술비 또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플랜들을 좀 잡으시면은 좀 더 가성비 좋게 좋은 구성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장도 확률로 따져가지고 챙겨볼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다 대단한 수술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바로 뭐 할 수 있게 되는 수술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럼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좀 비갱신으로 가기에는 좀 더 보험료가 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서 네. 제가 20년 갱신으로 좀 잡아왔어요. 그러면 50대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30대는 기존에 어느 정도 보험이 세팅 10만 원대 초보 중반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30세 같은 경우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2만 원대로 40세는 4만 원대로 그리고 50세는 6, 7만 원대로 충분히 보험료를 구성을 알맞게 할 수가 있으니까는 너무 그렇게 비싼 보험료를 내실 필요는 없으시죠. 그러네요. 이 보험을 추가한다는 거에 있어서 부담을 많이 낮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보험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 보험을 가져갈 때 좀 잘 가져갈 수 있는 팁 같은 것 좀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예전하고는 다르게 지금 무해지형 상품들이 또 한 번 병현이 돼서 많이들 나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무해지 상품이라고 하면은 해지 환급금이 없고 그다음에 완납하고 난 후에나 해지 환급금이 이제 좀 높은 순위로 해지환급금이 설정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만기 시점에서 어쨌든 해지환급금 제로기 때문에 이런 납입 기간 동안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지만은 납입 후에도 해지환급금이 10%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은 보험료가 20%에서 30% 동안 또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앞에 표와 보시는 것 같이 표준형보다 20, 30%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끝까지 보장을 난 받았다 해서 뭐 전혀 해지할 의향도 없고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저렴하게 세팅을 하셔갖고 이런 무해지형 10%형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은 거기 중에서도 좀 더 가성비 좋게 보험료를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렴하게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좀 보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입 요령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걸 깨고 다시 좋은 걸로 들어야지 이러한 생각들은 일단은 접어두시고 진단금이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고 난 이거 좀 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추가적인 가입 시에서 어느 정도 경제 사정을 좀 고려해서 수술 플랜으로 좀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정말 저렴하고 똑똑하게 추가할 수 있는 플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아멜은요, 정말 저렴하게 1억 원 추가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이대주라는 물론이고 다양한 우리가 작고 크게 할 수 있는 수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도 이 무해지 10%용으로 가져가시면 정말 저렴하게 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이윤수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보험 플랜 119인데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보험을 가입한 게 있는데요. 예.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실손보험하고 네. KB손해보험의 실손보험하고 오렌지 용감한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보험이 정리할 부분이 좀 있나 이 방송 보면서 좀 궁금했는데 그래서 전화드렸거든요. 오늘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40세요. 지금 아프시거나 혹시 걱정되는 가족력은요? 가족력은 뭐 특별히 없는데 그냥 주위에서 이제 보험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예. 좀 보장을 좀 많이 좀 잘 되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요.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40대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2018년도에 실비 가입해 주셨고 그리고 오렌지라이프의 용감한 종신보험까지 12만 원 넘게 내고 계시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40대 건강하신 남성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가지고 있는 보험,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요즘 보험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이윤수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예, 지금 일단 가입하신 두 개의 보험을 좀 리뷰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KB의 실손 의료비 보장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13,200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이거는 2018년도에 가입 시기라서 일단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급여에서는 90%를 환급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급여에서는 80% 환급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공제 금액은 따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추가적인 세 가지 특약이 있는데 그거는 비급여 도수치료라든가 아니면 체해 충격파 그리고 비급여 MRI 같은 경우, MRA 같은 경우 그리고 비급여 도수치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70%를 한도 내에서 환급을 받으신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실손보험은 당연히 갖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는 이제 오렌지 생명에 있는 용감한 종신보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 계약 자체가 사망보험금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2015년도에 나왔을 때는 좀 획기적인 상품이었는데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해서 20년 납입 기간 동안에 내는 주계약에 한해서만요. 주계약 한해서는 50%의 미만의 해지 환급금이 설정이 돼 있고 20년을 완납하고 나서는 3.2% 정도의 공시 확정이율로 아마 계속 굴러가는 것 같이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같은 경우는 혹시 시청자님 결혼은 하셨나요? 시청자님 네. 예, 결혼은 하셨나요? 예. 아, 그럼 자녀는 있으시고요? 네. 예,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제 40대 초반이라고 하시니까 종신보험 정도는 당연히 좀 갖고 계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안 좋다기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밑에 특약들을 보면 뭐 재해상해라든가 암진단금 그리고 입원비, 수술비 그리고 이대 같은 경우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다 5년 갱신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때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보험료가 차이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지금 갖고 계신 거를 유지하시고 거기서 좀 손해보험 쪽에서 진단금을 3대 진단금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세팅을 하시는 게 좀 더 추가로 가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리모델링 플랜을 해왔는데 리모델링이라 보다는 기존 거는 유지하시고 추가적으로 손해보험 플랜을 좀 제가 짜왔어요. 그거에 관해서는 암진단금이 지금 5년 갱신으로 돼 있는 게 2천만 원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3천만 원 정도로 암진단금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유사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한도니까 1,000만 원 돼 있으시고 그리고 이대 진단금이
종신보험에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내추럴하고 급성 심근경색, 즉 여기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 자체가 10% 미만 정도의 보장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0% 정도의 보장 범위를 갖고 있는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의 진단금을 각각 좀 가져가시면서 여기에 대한 수술비나 그리고 이대 진단 수술비, 암 수술비 이런 거를 좀 더 세팅하셔서 약 한 10만 원 초반대로 좀 더 추가하시면은 좀 더 갖고 계신 거에 탄탄한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다행히 지금 들고 계신 증권이 괜찮대요. 네. 이걸 유지하시면서 그런데 보장을 좀 넓혀가시는 게 앞으로 유리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네. 무해지 10%로 정말 저렴하게 보장을 추가해 드린 거거든요. 네. 부족한 진단비랑 수술비 다 넣어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가 아직 건강할 때 리모델링 하셔야지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유병자 보험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니까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611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4세 자녀의 보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라고 부모님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자, 백수원 전문가님, 20대 초반의 자녀분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많은 시청자님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첫 번째 선택은 성인보험 아니고 어린이보험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보험료는 성인보험료랑 각각의 담보가 더 싸거나 하진 않아요. 동일한 나이에 성인보험의 암진단금 1,000이나 어린이보험의 암진단금 1,000이나 보험료는 똑같습니다. 단지 납입면제라는 혜택이 일단은 어린이보험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성인보험의 경우에는 뇌졸중만 납입면제가 된다지만 어린이 보험에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납입면제 혜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애 같은 경우도 80% 이상이 아닌 50% 이상의 장애가 생겼을 때 납입면제 혜택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준비하실 거는 어린이 보험으로 선택을 하셔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진단금이잖아요. 그래서 암이나 뇌나 심장 쪽의 진단비를 준비하시게 될 건데, 한정되어져 있는 보험료로 우선해서 선택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저는 이대 질환에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암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십니다. 틀리지 않은데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돼가지고 좀 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을 때는 어머님이 해주신 보험에 대해서 분명히 보완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때 이대 질환인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은 사실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 보험료도 많이 비쌀 거예요. 그런데 암보험은 나이를 먹어서건 병력이 있어서건 충분히 가입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질환을 포괄적으로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지만, 만약에 한정되어 있는 재원으로 좀 더 선택해야 된다면은 이대 질환을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하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네, 콕 집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30세 이하라면 무조건 기능 면에서나 보장 면에서나 보험료 면에서나 어린이 보험이 정답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젊었을 때 이대 질환의 보장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시죠. 자, 462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10년 납이 좋다, 20년 납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게 더 좋은지 알려주시고요. 갱신형과 비갱신형 어떤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라고 여러 가지 궁금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윤수 전문가님, 납기와 갱신 여부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딱 부러지게 갱신이 좋다, 비갱신이 좋다, 납입 기간이 짧은 게 좋다, 긴 게 좋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 하나가 좋은 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설정이 되면은 뭐 갱신이고 비갱신이고 좋은 것만 딱 상품이 있겠죠. 비갱신은 아예 없어지거나 갱신이 없어지거나.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보험 가입자의 상황과 경제적 요건을 고려해서 설정을 해서 이런 가입자분들한테는 이렇게 10년 납이 좋고 뭐 비갱신이 좋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가입자분한테는 당연히 비갱신이 좋고 납입 기간도 좀 더 많은 게 좋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분명히 좋다 나쁘다 이걸 판가름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고객의 니드와 성향에 맞추고 그리고 경제적 요건과 유지할 수 있는 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서 좀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느 게 좋은지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에는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다고 하니까 1:1 맞춤 보험 상담 원하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2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도움되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